네, 모디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역시 소리 글자 우리 기역 부분을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감이 감, 그리고 볼감, 그리고 갑옵갑 이렇게 세 글자를 한번 자원 해석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2급 이내 한자를 추려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글자가 뭐죠? 자, 감이 감. 감히 네가 나한테 대들어? 이럴 때 이런 글자 쓰나요? 뭐 용감하다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글자 보면요. 일단 위에는 공 붙어서 귀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부수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던 그런 글자죠. 칠복자. 내리친다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죠. 이 글자 들어가는 거는 많죠. 뭐 가르칠 교자도 이 글자가 들어가고 또 그 목동, 아리랑 목동 할 때 이 글자도 쓰고, 하여튼 이 때리는 그런 것을 뜻하는 그런 글자죠. 감히 때린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은 이제 이러한 글자들이 합쳐서 만든 일종의 회의 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회의자 옛날 글자를 보게 되면은 이 손톱조하고요. 그 다음에 또자가 결합이 된 그러한 글자였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글자가 많이 이제 변형이 됐죠. 그래서 두 손으로 무엇인가 빼앗는 그런 모습으로 용감하게 나아간다. 것이 원래 뜻이, 원래 그런 뜻의 글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칠공자가 돼요. 칠공자. 공격할 때 이 글자가 되는 거죠. 즉,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귀를 베버린다? 귀 있자. 그죠? 우리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코, 귀 잘라서 소금에 절여가지고서 일본 본국으로 보내고 일본 교통가에 가면은 조선 귀이 무덤이 있죠. 갑자기 그것이 또 생각이 나네요. 감히 용감하게 상대방을 갖다가 쳐 부시고 귀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한번 상상하시면서 글자를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이 감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볼까요? 자, 볼감자가 나오네요. 자, 볼감자. 그러니까 뭔가 see, 보는 그런 뜻의 글자죠. 자, 볼감자는 보니까는 옆에 이게 뭐죠? 신하신자죠. 원래 신하신자는 눈목에서 이렇게 파생된 글자인데, 즉 어떤 노예라든가 밑에 있는 노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은 사람 인자가 이렇게 모습이 변형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은 하나의 어떤 물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게 뭐죠? 그릇 명자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어떤 물건, 어떤 그릇이 이제 합해진 글자인데 사람의 눈으로 그릇에 뭐가 있는 것을 갖다 보는 거, 그것을 뜻하는 그런 글자가 이제 볼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독님 할 때 이거 쓰면 될 것 같고요. 뭐 영화를 감상한다 할 때도 이 글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볼감자. 획수는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서도 이렇게 타자로 나누면은 크게 어려운 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이런 신하신, 사람인, 그릇명자가 합쳐져서 볼감자가 됐으니까는 회의 문자로 보시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갑옷, 갑자가 나오네요. 갑옷. 이 갑옷, 갑자는 이 거북의 등딱지를 갖다가 네모 형태로 다듬은 그러한 모양이라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갑골문 그러죠? 갑골문. 거북이 등딱지. 뭐 이렇게. 또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어떤 그 막대를 갖다가 꽂아서 불을 지지죠. 그래서 그게 착착착 갈라져 가지고서 그걸로 뭐 점을 치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갑골문에 이제 좀 처음에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설명으로 나오는 책들이 많죠. 그래서 갑골문 할 때 글자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갑옷 갑자는 뭐 많이 쓰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할 때도 간지로 쓰이는 거죠. 간지.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병사들의 갑옷. 우리 투구 있죠. 투구. 옛날 그 서양 유럽 보면은 막 이렇게 울프도 하는 거.
딱 쓰고 그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갑옥갑. 자, 여기서 감이감, 볼감, 그리고 갑옥갑 이 세 가지 글자를 한번 자원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어말엄자가 나오네요. 자, 어말엄자는 이제 감이 감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감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것이 소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엄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감이 감자는 소리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이게 붙죠. 이게 뭐예요? 언덕이라는 뜻이죠. 언덕 한자. 그리고 이렇게 입구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입구자가 두 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육성을 뜻하는 그런 글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한 병사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장수가, 그죠? 그들이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 입구자. 입으로. 야, 언덕에서 딱 장수가 니들 싸움할 때 용감하게 싸움해. 그럴 때는 뭡니까? 용감하게 싸움해. 이거보다는 용감하게 싸움하라 해가지고 뭔가 좀 엄하게, 그죠? 엄하게 한다. 그런 뜻의 글자가 이제 엄할 엄자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격식격자 쓰면은 엄격하다. 엄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뭐 엄금, 엄하게 금지한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이제 엄할 엄자가 되겠죠. 자, 바위 암자가 나오네요. 자, 이 바위 암자는 엄할 엄자에다가 위에 뭡니까? 매 산자가 하나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산의 자태가 말이죠. 아주 엄하게, 우리 뭐 설악산, 뭐 지리산, 뭐 심지어 뭐 백두산부터 해서 백두대간 쭉 있는 그 고산 줄력을 쭉 가다 보면은 이 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엄해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아주 엄한 자태로 버티고 있는 그런 산의 어떤 바위. 되게 보면 이 산에 가면은 바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위에서 이렇게 낙마해가지고서 막 큰 사고도 나서 헬기가 막 와서 뭐 구조하고 막 이런 것도 종종 우리 드라마라든가 영화 장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만큼 바위가 있는 그러한 산은 매우 엄하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네요. 자, 볼람자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뭐 영화 관람 또는 뭐 도서실 가서 뭐 열람한다 할 때 이 글자 쓰면 되겠네요. 자, 요것은 우리 볼감자에 나왔던, 그죠? 요 위에는 패턴이 똑같죠? 그리고 이제 볼감자 밑에 이제 볼견자가 하나 붙어서 본다라는 뜻을 갖다가 더 강하게 이렇게 이제 그 뜻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볼감자에다가 볼견자를 갖다가 보태서 뜻을 더 강화시켰다. 이러한 글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람, 뭐 관람한다, 열람한다 할 때 이 글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울감자가 나오네요. 자, 거울감자는 우리가 해석하기 매우 좋죠. 세금자가 있고, 그죠? 세금자가 있고 볼감자가 있으니까는 즉 뭐예요? 얼굴을 본다. 볼감자죠. 보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거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울 감자였습니다. 자, 감자. 그죠. 영화를 감상할 때는 그 바로 이 거울 감자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감상. 그다음에 또 뭐 거울 속에 있는 그런 그 마음속에 탁 스며드는 그런 명글, 명심보감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네요. 보니까는. 자, 볼람자, 거울감자였습니다. 자, 넘칠 남자가 나오네요. 자, 넘칠 남, 넘친다. 역시 이때는 볼감자가 람으로 소리 역할을 하는 거죠. 소리부. 그러니까 요것은 소리부고 요것이 이제 어떠한 뜻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글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이 넘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잔에 있는 물이 볼감자를 그대로 우리가 그 대입해서 해설하게 되면은 잔에 있는 물이 보인다. 즉 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즉 흘러 넘치고 있다는 뜻으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넘칠 남.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잔이란 뜻의 잔상자.
남상이라는 그런 글자죠. 만물의 효시를 이루는 첫 번째 스타팅, 그것을 뜻하는 글자가 이제 남상이라는 그런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뭐 양자강의 그 길고 깊은 그 물도 처음에는 한전의 물부터 시작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죠. 넘칠남. 그리고 또 이 무슨 그 벌목, 이렇게 그 큰 이제 뭐 어떤 습지대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막 배, 그리고 남벌, 또 남획, 그죠? 어획을 남해 간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칠 남자였어요. 자, 그 다음 글자는 뭐죠? 쪽 남자가 나오죠? 역시 볼 감자가 소리 역할을 하고, 그죠? 이것이 소리부죠? 그 위에 풀초자가 들어가서 쪽이라는 그런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쪽이라는 것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원래 쪽이라는 색깔은 녹색을 뜻하는 그런 글자죠. 쪽람. 우리가 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일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이제 청출어람 뜻 다 알고 계시죠? 뭐 제자가 뭐 스승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람이라는 것은 이 아주 짙은 청색을 보통 남색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청사라고 하죠. 청사. 말 그대로 이제 그 푸른 역사를 다른 말로 우리가 청사라고도 해요. 근데 왜 청사냐면은 종이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보통 우리가 그 쓰는 서체를 보통 대나무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죽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대나무를 갖다가 그냥 거기다 이렇게 글 쓰는 게 아니라, 대나무를 갖다가 이제 속이 비었지만은 대나무를 쪼개서 이제 이거 햇볕에 말리게 되면 이제 그 수분 같은 게 싹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빛이 상당히 파랗게 변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때 청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푸를 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런 색깔이고, 유럽에서는 상당히 우울하고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색깔로 또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쪽람은 아주 짙은 파라. 그래서 우리가 가을 하늘 딱 보면은 아주 그 스카이, 파란 그런 하늘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쪽빛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하죠. 그럴 때 이 람자. 물론 이 쪽람자는 녹색인데 여기다가 이제 더 푸르게 하려면은 어떤 그 석회 같은 거를 갖다 섞어가지고 이게 좀 해요. 해서 오히려 더 청색보다 더 그 뭐라 그럴까, 더 강한 짙은 그런 청색이 나온다. 그래서 요것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어이가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더 발전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청출어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삶의 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넘칠남, 쪽람이었습니다. 자, 큰 배 또는 싸움배, 함 이렇게 또 나왔죠. 역시 볼 감자가 좀 들어가 있죠. 자, 볼 감자. 왜 배에 볼 감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좌측은 뭐죠? 배 주자죠. 배는 배인데 요 배 자체는 뭐예요? 그냥 전형적인 이런 중국의 그런 마루목골의 그런 배예요. 노전 뱃사공이라는 배. 하지만 이건 큰 배야. 자, 큰 배는 뭐예요? 함장 또는 그 장군이 딱 망원경을 보고, 그죠? 저기 어떻게 움직이나. 또는 뭐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전함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막 주의하죠. 뭐 배를 갖다가 우현, 좌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뭡니까? 옆에 배 주자가 있고 플러스 볼 감자니까는, 그죠? 그러니까 배에서 모든 적들의 상황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큰 배. 이 큰 배는 바로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공모함, 함장, 그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항공모함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정도의 이 규모의
이 배는 뭐가 생각나세요? 거북선도 있을 거고 또 대표적인 것이 판옥선이죠. 저 판자로 집을 갖다가 지어놓은 그런 배. 거기서 이제 호령하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조선배의 큰 싸움배. 항공모함 또는 함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글자 볼까요? 소금 염자를 보죠. 자, 소금 염자도 글자가 보면은 볼 감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금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볼 감자의 형태고, 그죠?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이 뭡니까? 이게 소금알이거든요. 그래서 소금로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 염자가 되는 거죠. 즉, 포대 안에 소금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글자죠. 우리가 맛을 갖다가 제대로 드러내 보이려면 소금을 뿌려야 된다. 또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랄까, 쓰이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소금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염전이라고, 염전. 그래서 염전에서 이 소금 만드는 거 가끔 이렇게 화면 같은 거 이렇게 영상 보면 볼 수 있죠. 조선시대 때 염전은 상당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였죠. 그 뜨거운 햇살 아래 밀면서 이거 증발하면서 소금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또 소금은 또 일상생활에서는 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필수 또 식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매를 했던 그러한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팩트도 있었죠. 소금. 어찌됐든 간에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뭡니까? 소금 섭취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볼 남자 갖고 계속 글자가 만들어지네요. 큰 배, 싸움 배함, 소금 염자였습니다. 자, 갑옷 갑자가 나오네요. 서두에 설명했던 그 글자죠. 이 갑자 자체는 어떤 이 거북이의 등딱지를 갖다 네모 형태로 한 그런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갑골문에도 쓰인다. 자, 이 갑옷 갑자에 세 금자가 들어가서 갑옷 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는 그대로 소리부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뭐예요? 새로 만든 갑옷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옷 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갑자가 소리가 안 변하네요. 갑자 옆에 매 산자가 있으니까 산자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산허리 갑. 요것은 산허리 갑. 그리고 또 요렇게도 쓰죠. 오히려 곶, 장산 곶 이런 지명 들어보셨죠? 즉 바다 쪽으로 길고 좁게 뻗어 있는 육지의 부분이죠.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침범하는 적을 막기 위해서 보루를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산처럼 솟은 땅을 그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곶 또는 산허리 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그렇게 쓰이지는 글자는 아니죠. 자, 우리 장산꽃, 장산, 그 다음에 이제 곶, 요거 쓰면 되겠네요. 산허리 갑 이렇게 해서 쓰곤 하죠. 장산꽃. 근데 장산꽃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이죠. 곶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옷 갑자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누를 앞자가 있네요. 누를 앞. 갑이 앞으로 소리가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손이 있네요. 손을 갖다 플러스 갑옷 갑. 그러니까 뭐예요? 손으로 갑옷을 갖다가 만들 때 쇠붙이를 갖다 꾹꾹 누르면서 이제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갑옷 만들 때 착착 해서 우리 누를 앞자는 뭐랄까, 압력, 또는 압정이 좋겠네, 압정. 그래서, 못정자를 써서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압정이라는 글자도 쓰고 또 누굴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서 어디를 보내. 압송. 압송할 때도 이 글자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갑옷을 만들 때 쇠붙이를 꾹꾹 누르면서 만든다. 누를 앞자. 자, 밑에 글자가 뭐죠? 자, 오리 앞자가 나오네요. 오리 앞. 그러니까 갑자가 앞으로 소리가 이제 변형이 됐네요. 그러니까 갑이 앞으로 소리를 변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새 조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새는 새인데 무슨 새? 즉 오리죠. 그러니까 오리도 새 종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방목할 때 이전에는 오리도 옛날에는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계속 이제 방목하면서 모이주고 귀다 보니까는 결국은
퇴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리가 날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갑옷처럼 널찍하고 딱딱한 부리를 가진 새가 바로 오리라는 거죠. 오리, 갑자기 오리고기가 먹고 싶네요. 근데 우리 오리고기 할 때 이 오리 앞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동네명, 압구정이라는 동네 할 때 이 오리 앞자 쓰죠. 그리고 저 북한, 네, 쭉 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압록강 할 때도 이 오리 앞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갑옷 갑자 갖고서 쓰여지는 이런 한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글자 중에 이 볼감자, 그리고 또 무슨 글자 했지요? 쪽람자, 그리고 갑옷 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2급 이내 범위되어 있는 그런 소리 글자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